이번 시간에는 발제와 토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 심신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신선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만 요가 수련을 요가 수트라와 비니 요가 전통을 중심으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차승희 학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좌장 권수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동계 학술 포럼의 좌장이라는 소임을 맡은 권사장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정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경제 강의였으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텐데 악천후에 가까운 정말 최저 온도에 이런 날씨에 오신 분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제가 오늘 실감했습니다. 기조 강연에서 조인식 교수님께서 우리 그 큰 마당을 열고 자락을 깔아주셨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어느 거 하나 소홀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 네, 마음챙김 통합치유의 중심축이 되다. 치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제와 함께 현대사회의 건강 위기를 전제하시면서 통합치유의 필요성, 거기에 정의와 구조를 밝혀주셨고, 치유 주체로서의 개인, 다학적 접근의 중심축으로서의 마음챙김, 그로 인한 MBSR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고 깊은 산을 오를 때 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집합, 공집합이 있는데 그것으로 올라가는 산에는 조금씩 다른 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에 해당하는 많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서 오늘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이신 한국심신치유학회장이시고 차승희 심리요가라이프 안아주다 대표이신 차승희 회장님께서 심신치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요가 수련, 요가 수트라와 비니 요가 전통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와 부제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짧은 만트라를 나눌까 해요. 이제 이 만트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함께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를, 이런 이제 배움에 앞서서 부르는 이제 그 학습 시작 전에 부르는 찬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옴 사하나 바바투 사하나우 분학투 사하비량까라 바바헤 데자스피 나바디타마스투 마피비샤바하이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저의 주제는 사실 제 삶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저는 94년도에 상담심리 석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심리 상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삶에서 굉장히 극적인 큰 일이 생깁니다. 제 은사님이
암으로 갑자기 6개월 만에 위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은사님은 우리나라 발달심리학계에 아직도 책이 판매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고 굉장히 인품적으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늑대라고 제 삶을 끌어주는 늑대와 같은 분이셨는데 영적인 스승이셨죠. 제 첫 스승이기도 했는데 어머님과 같은 그분을 제가 읽고 한 3년은 울고 다녔어요. 그때 선생님이 암으로 진단받으시고 제가 굉장히 제 삶에서 어떤 질문이 근원적으로 올라왔냐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지?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54이라는 나이에 갑자기 암으로 쓰러진다라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제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교수님처럼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사실 교수님하고 같이 미국행을 하려고 하는 그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여의고 저도 미국 가는 걸 포기하게 되고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너졌죠, 완전히.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제 안에서 늘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였냐면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 상담 기법, 직담 상담, 부부 치료, 그 다음에 가족 치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치유와 힐링 작업이 많이 일어났지만 여전히 2%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2%가 혹시 저희 교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그 원인과 다 있지 않을까 하고 그때 마침 저희 돌아가신 교수님께서 저를 요가를 수행하는 선생님을 인도에서 오신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어떤 자리에 저를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게슈탈트 집단 상담이었는데 그 집단 상담에 요가 수행자가 오셔서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요가계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저를 꼬드기셨냐면 네가 서양 심리학을 했는데 요가는 아주 오래된 동양 심리학이야. 네가 만약에 요가를 제대로 배워서 동양 심리학을 제대로 안다면 한국에서 이 분야의 동서양을 서로 아우르는 전문가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꼬드기셔가지고 내가 대학을 만들 테니 네가 와서 교수를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될 마음보다는 어쨌든 제 안에 2%의 부족함, 그 다음에 교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그 근원적인 그 무엇을 찾아서 98년에 인도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요가 명상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요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제 여정이 그전에는 심리 상담사였는데 요가 전통, 북인도 요가 전통에 입문하면서 그 2%가 저한테는 98%, 90%가 되는 그런 반전적인 경험을 하고 제 삶으로 다시 한국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99년이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충청남도 청소년 상담실에서 5년 정도 근무를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운명적으로 서울에 있는 한방병원에서 저를 서칭해서 찾아서 우리 병원에 요가 치료사로 일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병원 장면에서 치료사로 일하는 그런 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바스 기념병원, 통합의학센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경기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성폭력 기관에 먼저 제가 장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마음과 몸을 아우르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초반부에 있었던 현장에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상담사와 치료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 발제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보바스 기념병원에 있을 때 한국 최초로 통합의학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제도권 내에 치료사들을 두고 그리고 병원 수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라는 건 한국에서 이래가 없었던 일이고, 결과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되냐, 한 5년 정도 병원에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통합의학은 의사의 전유물이 되었고, 더 이상 치료사들이 병원에 고용되어서 통합의학센터에 속해서 일하는 일들은 부분적으로는 되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의사와 협력해서 하는 의료 체계 내에서는 한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 일단 제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을 명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명목은 의사만이 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려면 의사를 거쳐서 의사가 대신 오더를 내줘서 저한테 오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체제 내에서 불합리함, 그 다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 수가를, 저도 제 월급의 2~3배를 병원에 벌어다 줘야 존립의 의무가 있는데, 이 분야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결과적으로 실패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서도 직원을 두지는 못했지만 제가 거의 5년 가까이 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의학적인 의사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 또한 의사 선생님들의 반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가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 삶은 제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난의 행군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삶이 전개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배경 내에서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이제 심신치유라고 했을 때,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에 조인숙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내용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제가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으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맥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전의 치료는, 서양적인 치료는 이렇죠. 그러니까 내과 환자, 외과 환자, 정신과 환자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통받는다, 심적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 전문가한테 가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생각과 마음을 다루는 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왜?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요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몸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를 찾았던 사람도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마음과 정신과 어떤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몸의 아픔으로 드러난 것이고, 심리치료사를 찾았던 마음과 정서에 문제가,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그 전에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었던 어떤 것들이 어우러져서 증상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뭔가 치료받아야 되는 대상적인 내용과 경험들이 본인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우리의 클라이언트들이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택했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느냐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는 몸과 마음을 다 다룰 때 온전한 회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즘 심리치료 장면에서도 몸을 배제한 치료보다는 몸을 아우르는 접근, 그래서 바디 중심의, 몸 중심의 접근이 각광받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좀 열심히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압니다.
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픈해서 강남에서 차렸을 때 제 클라이언트의 거의 99.9%가 의사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환자분이셨어요. 왜? 증상이 있긴 하지만 이거 내가 의사인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하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누군가 이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서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듯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된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 기본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몸적인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굉장히 치유되는 효과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듣고 내용만 얘기하고 생각을 바꾸기를 시도하고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증상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담이나 치료가 끝나갈 부분에 내담자 혹은 클라이언트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항이냐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직장에 안 가도 되고 내가 아프니까 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지연이나 미루기가 가능했어요. 네. 그런데 낫기 시작하고 나아지는 걸 본인이 경험하니까 나아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클라이언트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낫게 되면 이제 다 맞닥뜨려야 되거든요, 삶을. 근데 그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는 삶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건강한 우리 자신은 날마다 무언가를 다루잖아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건강해지면 그게 몇 배의 느낌으로 삶이 압박해 오기 때문에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떤 게 일어나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다가오네.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일어서 뭔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할 단계인데 상담을 더 필요로 요하는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그냥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오래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런 저항감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예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계기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다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수련과 수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환자분들이 자기 삶에 나갔을 때 의사든 치료사든 상담가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각자의 자기 삶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뭔가를 수련할 필요가 있고 그 수련의 결과를 통해서 그 수련이 장착이 되면 결과적으로 삶이 곧 수행이 되는 그런 경험을 안내해야지만 치료자나 의사나 약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에 스스로 우뚝 서서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요가 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수련을 알려주고 그게 삶에 뿌리 내려서 자신의 삶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종교적인 맥락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삶은 곧 수행이다. 네,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수행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저는 빈요가 전통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요가 수트라에서 그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요가 수트라라는 것은 파탄잘리라는 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요가를 새롭게 창안한 것이 아니라 베다의 여기저기 요가에 대해 있는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서 하나의 시줄, 뭔가 목걸이처럼 엮었다라는 의미, 그런 것이 엮었다라는 게 수트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탄잘리가 요가를 최초로 집대성한 위대한 현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가를 부르듯이 저희 비뇨가 전통에서는 요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파탄잘리를 기리는 만트라를 부르고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MBSR의 기원이 존 카바친 박사잖아요. 그 기원이 존 카바친 박사에게 가지 않으면 MBSR이 아니듯이 요가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파탄잘리라는 분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요가의 다양한 맥락들, 역사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기원에 계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대중적으로 알려진 요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운동적인 요가, 그 다음에 미용을 위한 요가, 그 다음에 특정한 아사나들을 아주 형태적으로 완성되게 하는 요가,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알려져 있는 요가의 인식이죠. 그래서 저는 현재 요가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있는데 열기 전에도 각오했습니다만 열고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요가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제가 아주 유명해지지 않는 이상 저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가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그것을 체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 남은 삽 동안 굉장히 중요한 다르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수련을 안내하는 것이고 수행적인 삶을 안내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치료사로서, 상담가로서, 그다음에 요가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파탄잘리께서 요가 수트라를 뭐라고 1, 2,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냐. 결론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가라는 것은 마음을 다루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아사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나를 어떻게 알아, 어떤 아사나가 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떻게 다루냐, 그리고 궁극의 자유와 해방을 얻느냐와 관련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MBSR에 매료된 것이 뭐냐면 MBSR은 곧 요가 수트라가 얘기하는 것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어쩌면 요가 수트라가 얘기하는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심오하게 얘기하고 있는 버전이 MBSR이 아닐까 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빨리 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상으로 먼저 프로그램을 갈 수도 있고, 5분밖에 안 남았나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양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다 다뤄야 치유적인 형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치유적인 결과에. 따라서 5분이라는 말이 저를 상당히 당황시키네요. 말문이 막히게 하네요. 그래서 빈요가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빈야사 요가, 아yen가 요가, 마이서루 요가, 아시탄가 요가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빈요가 전통에서 나왔어요. 빈요가 전통에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크리슈나마차리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제자들이 다 계파를 이뤄서 만든 요가들이에요. 그러면 빈요가 전통에서 다른 요가랑 빈요가는 뭐냐? 빈요가 전통은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요가 전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니 요가라는 뜻은 뭐냐면 맞춤식 요가라는 게예요. 개개인에게 맞게 적용한다. 심지어는 그룹 요가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개인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다리를 펼 수 없고 팔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어떤 아사나를 안내를 하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팔을 이만큼 들 수 있으면 이만큼 드는 것도 비라바드라사나고, 내가 숙일 수 없다면 내가 숙일 수 있는 만큼 숙이는 것도 우따나사나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인류의 숫자만큼 우따나사나가 있고 인류의 숫자만큼 비라바드라사나가 있다. 전사자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뇨가 전통의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1대1 요가 세라피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룹 요가를 할지라도 개개인에게 맞게 무리함 없이 안내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수련 전통에 빠진 이유는 너무나도 풍부한 수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사나뿐만이 아니라 호흡, 명상, 그 다음에 이 수련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의 아사나 수련에 호흡도 들어가고 명상도 들어가고 만트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바나 심상도 들어간 정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 시간의 수련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수련의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뇨가 전통을 만나고 날마다 수련하면서 제 삶이 비로소 안정을 찾는, 내가 이제 드디어 집에 도달했구나. 내가 원하던 걸 찾았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상담에서 경험했던 것, 심리치료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요가를 지도하고 요가 치료사로서 일했던 이 모든 경험을 비뇨가 수련을 안내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최대한 많이 소개하는 것, 그것을 제 삶의 다르마로 여기고 있고, 저한테 온 클라이언트한테도 어떻게 수련을 안내할 것인지.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는 적절한 번역이 없죠. 임파워먼트가 상담 장면과 치료 장면과 의료 장면에서는 다 상대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요가라는 장면에는 임파워먼트를 개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치유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대상은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수련함으로써 마음챙김을 수련한다든지 요가를 수련한다든지 길을 수련한다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에게 적합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먹어야지, 나도 해봐야지, 나도 참가해야지. 가장 위험한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은 곧 나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적합한 수련은 무엇일까? 나에게 적합한 그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수행적인 삶으로 돌아설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여정이 다르마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도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툴을 찾아주고 그게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수행적인 삶을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트북을 닫았죠?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인도에 있었거든요. 우연히 호텔에서 영국인 전문가를 만났어요. 아직 한국에 적극적으로 소개되진 않았는데 키네시올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통해서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그 친구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운동학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감정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회에 한번 언제 원데이 특강을 부를까 해요. 온라인으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 친구가 너 어떻게 해서 그 여정에 들어갔어? 얘기하니까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회사에 다녔대요. 그러다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면서 몸을 돌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몸을 돌보는 작업을 하다가 지금 인도에 왜 왔냐면 유명한 회사들을 다니면서 CEO들을 그리고 그 직원들을 각각 맞는 툴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그룹은 상담을 하고요. 이 그룹은 요가를 하고요. 이 그룹은 명상을 하세요.
우선 툴들을 찾아주고 본인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그 분야를 깊게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맞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깊게 파고 진착하실 때 여러분들을 찾아주는 소수의 누군가가 자신의 삶이 꽃피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원고를 완전히 초월한 정말 우리의 심증을 울리는 더한 그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이 와 닿았는데요. 네, 처음에 만트라로 시작하는 그 울림은 대단했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굉장한 저에게는 울림이 있었고요. 네, 수련과 수행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수행이 평생 구현해야 될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정소영 요가문화협회 부회장님이시고 국제사이버대 겸임 교수이신 정소영 교수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에 찰승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그게 2003년도인가? 찰승희 회장님이 저희 한국요가문화협회에 오셔가지고 요가 니드라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진행해 주셨을 때 제가 그때 들어가서 수업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토론으로 한 거는 거기 원래 자료집에 있는 거 말고 오늘 논하드린 게 그 발제 원고에 충실하게 제가 연결해서 해봐야지 되겠다 해서 그렇게 썼는데 좀 아쉬워요. 다 못 들은 게 네네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내용이 아쉬우시죠? 네, 정말 왜냐하면 그 인상적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시고 또 전통 요가의 어떤 그런 경험도 계속 쌓아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잠깐 그 내용은 프린트물에 다 있어요. 예, 그 프린트물에 요가 수트라와 관련된 그 클래샤 그 부분이 그 차 선생님이 오늘 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 좀 연결을 많이 시켜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학부 때 연극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쭉 중간에 사진 기자하고 계속 그렇게 프리랜서처럼 지내다가 요가를 알게 돼서 요가를 한국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인도에 2007년도에 갔다가 2018년 가을에 돌아왔습니다. 인도에서 한 11년? 그리고 갔다 와서는 다들 엄청 많이 기대를 했지만 저는 갔다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때 심리치료, 예술치료, 좀 더 몸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뛰어들었어요. 제가 인도에서 침묵 명상 전통이거든요. 저희 히말라야 명상 전통. 근데 그쪽 아시람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늘 가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 시간은 진짜 나한테 소중해서 집중을 하는데 너무 가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새벽 명상 끝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근데 저 멀리 무지개가 쫙 뜬 거예요. 제 프로필에 그때 찍은 무지개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따라서 막 올라갔는데 아시람에 그때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는 무지개가 정말 너무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 알갱이가 다 보이고. 제가 너무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춤을 막 췄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나의 그 뭐랄까 생각 이런 게 없고 그냥 무지개랑 저랑 이렇게 서로 흡수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연극이나 다른 거 할 때도 무대 위에서 일체감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요가는 사실 에너지를 다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알아차림을 가지고 다루는 그 시간과 그 전에 저희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또 저희가 살아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가는 알아차림의 확장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보면 심심치유라고 그랬을 때 제가 좀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 인도 가기 전에는 저는 되게 폼나는 요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명상. 너무 멋있잖아요. 누가 불러도 막 이렇게 안 돌아서고 이렇게 돌아서고 뭐 막 기쁘고 슬프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늘 그렇지. 그렇게 저를 좀 이미지화 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향이 경전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머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저희 말씀하실 때 수와 다르마라는 오늘 개념을 사실은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 요가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전체 탐색 과정인데 거기에 아까 차승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근데 그거를 어떤 때는 살을 때 몸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뭐 또 아니면 마음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와다르마 비니 요가 전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니 요가 전통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빠탄자리 요가 수트라 듣고 거기에 되게 전통 요가 이런 걸 되게 존중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했으나 벌써 1분 전? 바가바드 기타 경전에 혹시 저는 비니 요가도 빠탄자리 요가 수트라랑 바가바드 기타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오래전에 빠탄자리 요가 수트라보다 좀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바가바드 기타 경전에 세속에서의 깨달음이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의 경향성, 기질에 따라서 수행법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중심 뭐 이런 거 저희가 기아나 요가, 그 다음에 사랑도 가득하고 표현 잘하고 뭐 이런 쪽에 더 연결이 잘 되고 그러는 분들은 박티 요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근육질적이고 활동적이고 움직임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는 까르마 요가. 심리학에서도 머리, 가슴, 배 이런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비니 요가를 제가 그때 인도에서 알았다면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겠다. 통합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드린 프린트물에요. 수와 다르마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와는 수아미 여러분들 아시죠? 수와, 나 자신. 나를 깨달은 자, 수아미. 그래서 사실은 그 인가를 해준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나 깨달았어 하고 자기가 선언하는 그런 전통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좀 같이 연결해서 그 차승희 선생님의 오늘 발제의 내용하고 연결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당황스러운 포럼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좌장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나 내용 때문에 아주 그 대신 새로운 것은 굉장히 동적이고 움직이는 그런 생생한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서비스 받는
그런 아주 좋은 풍부함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강조해 주셨지만 수와 다르마라는 개인의 맞춤을 거기에 맞는 수행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